그럼 박찬주 대장께서는 이번 논란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관병한테 아들 같다고 하셨는데 네. 행동이 정당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아들같이 대했습니다. 네, 김병민 박사님. 네. 정말 끝까지 아들같이 대했다.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오늘 1시에 이렇게 말했고 조금 전 박 대장은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까 일부 네티즌들이 아들 같아서 갑질하고 과거에 이제 성추행을 했던 공인들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해명하냐면 딸 같아서 그랬다. 예. 손녀 같아서 그랬다라고 계속 건드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제 공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해명이냐. 국민적 공분을 더 일으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박찬주 대장의 부인 같은 경우는 어저께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핵심은 이제 박찬주 대장으로 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군 내에서 전역을 하지 않고 군 검찰이 수사를 받아서 마지막까지 들어갈 것이냐. 근데 박찬주 대장이 지금 육군의 넘버 3라는 겁니다. 넘버 3다. 박찬주 대장보다 높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두 명 빼고는 제일 높다. 없어요. 근데 박찬주 대장을 과연 군에서 정말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사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하라고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공관병에 대한 갑질이라든지 육군 내에 있는 갑질 문제가 박찬주 대장 혼자만의 문제냐. 예. 사실 다 뒤집어 까기 시작하면은 군이 정말 난리가 날 텐데 군이 제살 깎기식으로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조사, 이 수사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그러면 전역을 하고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군 내부의 문제라서 군 보안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들여다봐서 수사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딜레마인 거예요. 그렇다고 전역을 안 시키자니 지금 이 순간에도 따박따박 국민의 혈세로 박찬주 대장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아, 월급 줘야 되는군요. 이런 또 딜레마가 생기니까 월급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박사님도 모르면 야 이거 결론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박상주 교수님 부인은 남편에게는 책임이 없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에겐 책임이 없고 책임이 있다면 나의 잘못이다. 아마 이런 취지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고 다만 나도 정말로 아들같이 대한 거다. 박찬주 사령관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정성희 의원 그 말씀이 상당히 좀 실감이 들리는데 이 갑질을 갖다가 아들이 엄마한테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또 아들한테 갑질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같이 했다는 것은 그 아들한테 그 공관병한테 갑질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죄는 이 부인보다는 이 사령관한테 했다. 박 대장에게.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박찬주 사령관 개인이 유독히 문제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군들이 오랫동안 전쟁이 없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전쟁이 센다는 건 아닌데 예. 없다 보니까 지휘관이 올라갈수록 별 4개까지 가면서 이 전쟁 아닌 다른 처신으로 굉장히 군인으로서 정신이 잃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군에서 사고 그러면 되게 사병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노크 기순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노크 기순 때도 그랬어요. 과연 지휘관이 그 사병들한테 뭔가 군과 관련돼서 사기 있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게 해이해졌겠느냐. 사병은 죄가 없다. 대령 이상들은 다 책임있다. 별 하나 달라 그러고 별 2개 달라 그러고 3개 달라 그러고 전쟁과의 어떤 생각 같은 거 사병은 과연 왜 내가 기르고 있고 왜 지휘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약간 아니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 계획을 할 때 무슨 뭐 장병들 숫자하고 뭐 간부들 숫자 비율을 고쳐야 된다, 뭐 육해공군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전략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사병들이 자부심 갖고 제대로 정말 그 군 복무를 했을 때 강군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도 방송하기 전에 우리 정 의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군부대 훈련소 앞에 원룸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왜요? 엄마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원룸을 얻는다고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훈련소 엄마들의 앞에? 자식한테 자꾸 따라다녀서 뭔가 간섭하려는 우리 엄마 면회도 안 하는데. 본능도 있지만은 예. 본능도 있지만은 군에서 뭔가 내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다. 과잉 염려증인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불식해낼 것이 군이거든요. 즉 군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정된 한테 맡기는 것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기간에 아들이 복무 중이다라는 신뢰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런 사건은 이제 거의 깜깜해지는 거죠. 정말 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안하지만 박찬주 사령관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는 것은 저는 사실 일벌백계라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진 만큼만 처벌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군에서 성추행 사건이 한참 일어났습니다. 처벌을 그 솜방망이 싫어하니까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엄하게 하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군의 성추행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 같거든요. 이것은 정말 발본색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것도 잘했다고 보고 박찬주 사령관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일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저는 삼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딜레마. 김병민 박사님이 이건 딜레마다. 이건 딜레마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과연 전역을 안 시키고 박찬주 대장 이 사건을, 이 의혹을 군 내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으냐? 아니면 전역 시키고 월급 나가니까 민간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옳으냐? 딜레마.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방부의 설명 들어보시죠. 현재 현행 그 법 구조 속에서 군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같은 강제 수사 요건을 쓰지 않고 일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수사의 의지가 별로 없다. 자, 이건 딜레마예요. 이거 장단점이 다 있는데 김식 교수님 안보 전문가니까 어떤 제 생각에는 군에서 일단 수사를 종결해서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일벌백계식으로 국민들이 속 시원할 정도의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군에서 해결하라. 왜냐하면 예. 일단 어제 대통령도 직접 이 갑질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라, 대책을 마련해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아무리 군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이 얼마나 지금 앞장서서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가뜩이나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지금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송영무 장관만큼은 적어도 군대 내 공감병에 대한 갑질 논란 철저하게 한 발본색원할 의지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국방부 장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군 검찰에서도 아마도 이 현역 군인의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를 종결해서 국민들이 속시원할 정도의 아마 돌직구성 처벌에 나오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병민 박사가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만 월급은 당분간 월급이 좀 나가더라도 월급이 나가더라도 월급이 나가더라도 월급 줘야 된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정말 일벌백계식으로 응분의 처벌을 맡게 해서 유죄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월급이 깎이거나 연금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나가는 한두 달 사이의 월급보다는 그 박찬주 대장이 스스로 나중에 피해를 입게 되는 걸 생각해보면 나중에 우리가 세금으로 주는 연금을 깎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길게 봐라. 합쳐보면 우리가 좀 남는 장사 될 겁니다. 합쳐보면 우리가 남는다. 변호사님. 저는 전역을 안 시키고 군검찰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유죄로 판단이 되면 계급을 강등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급 강등까지. 네. 그래서 박찬주 대장의 저 대장이라는 직위를 그 가족들이 함께 누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군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인데 계급 강등으로 약간 명예훼손을 입히는 그런 처벌이 정말 진정한 처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 남자들은 본인이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이나 군인으로서의 그런 적성 이런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가서 복무를 해야 하는데 저런 식으로 심리적 타격을 받고 나오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이렇게 한두 명 당한 게 아니라 3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정신적 피해도 저는 배상해 내야 된다고 보고요. 월급을 받으면 그걸로 이제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 이런 사병들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 집 남자들이 힘들게 군대 가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한마디만 보태면 사실은 이 사건을 본 박찬주 대장 그 전모시죠 부인이 처음부터 못돼서 그랬겠습니까? 아마 처음에 들어가서 별을 이렇게 하나씩 달면 승진할 때마다 그런 문화에 익숙해졌을 거예요. 이사할 때도 뭐 부하 장병들 부인들 다 몰려서 이삿짐 싸게 하고 그럴 때는 자기가 또 낮은 계급이었을 때는 또 상사의 부인한테 가서 그런 걸 다 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몸에 밴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 다 그랬는데 왜 나만 잡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일벌백계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교통신호 위반해가지고 경찰이 잡으면 저 차 바로 조금 전에 갔는데 왜 내 차만 잡어? 그렇게 많이 본인 얘기세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차를 운전을 잘 안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행을 끊어야지만 됐어요. 본인한테는 내 앞에 다 그랬고 내 뒤에 다 그랬는데 왜 나만 잡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계기가 없으면 아까 말한 대로 이 군대의 오래된 그런 문화가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이 처벌이나 뭐 이런 앞으로 수사가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이 한번 혁명적으로 뒤집지 않으면은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